예, 조금 딴 데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주식을 보면요. 저도 다음 주 가서 미국 주식을 개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해외 주식을 사고 싶어서 그 전부터 가려고 하는데 키움증권에 원래 해외 주식 종합 창고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해외 주식은 달러로 전환을 해야 되고 환전을 해서 주식을 사는 건데 인터넷에 막 그렇게 돼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클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움증권에 옛날 같으면 전화를 해서 연결이 다 됐어요. 근데 대표 전화 전화하는데요. 지금 일주일째 그전에도 한번 일주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했었고요. 이번에도 일주일째 연락을 하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계속 통화 중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증권회사 창구에 가서 아예 제 거랑 애 거랑 이제 만들어서 세계 5대 기업에 한 주씩 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보편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요 세대 5대 기업에 하나씩 사서 적격자된 거를 한 주씩 사서 그거를 10년 뒤에 보면 이제 5배, 10배가 돼 있다. 복리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거는 존리 교수님이 존리의 부자기법 그 책을 보면요. 그 5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라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돼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부채 포함해서 거의 80% 100%가 아니고요. 120% 130% 빌릴 때 막 이자를 주면서 빌려서도 부동산을 투자하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그 주식에 대해서 한 30%를 비중을 늘릴까 싶어서요. 그래서 요 존리가 얘기한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주식하고 30% 조금 늘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근데 지금 주식에 제일 센 기업이 전 세계에서 애플이 1위고요. 2위가 구글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고 페이스북이고 전부 플랫폼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이 있고요. 삼성은 이제 애플하고 삼성은 그걸 그 스마트 기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검색을 하고 앱을 만들고 있고 아마존은 우리 아시죠? 물건 구매하고 이게 앱을 만들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다 아시는 거고 이런 플랫폼 왕국에서 모든 수익을 다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40대 50대는 전부 다 제조업이라든지 은행, 그런 큰 기업에 일하고 있다든지 중소기업에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5대 기업이 다 바뀌면서 제조업이라든지 업종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존폐가 너무 센 거죠. 조선업도 많이 힘들었다가 중국에 많이 뺏기고 힘들었다가 지금 다시 나아진다 하지만은 그 매출에서 수익이 어떻게 될지는 걱정이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지금 인공지능으로 다 무인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체제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품목에서 달려가던 품목에서 다시 업종이 다 바뀌는 거죠. 그 내용이 바뀌는 단계라서 저도 아직은 감은 못 잡아요. 감은 못 잡지만 이 변화되고 있는 이 사회를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경기가 좋아져야 될 건데 이 내용이 아니고 경기는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또 사회에 돈은 넘쳐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서울이나 대전, 대구, 광주, 전주 부동산 값이 안 오른 데가 없어요. 10억 넘어가는데도 엄청 많고요. 기존 아파트만 지금 2억, 3억 막 무너져서 난리지만 그리고 경상도 쪽이 많이 해먹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산 쪽도 해운대 말고는 그렇게 세게 가는 데는 없잖아요. 다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는 엄청 오르고 전부 부동산도 다 오르고 했는데 경기 어렵다고 난리예요. 근데 돈은 넘쳐나고요. 오늘도 뉴스 보면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됐다고 1조 4천억 원 국민들이 그 주식을 샀대요. 그만큼 돈이 남아두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젊은 사람들 최저임금 지금 올라서 한 달 일하면은 180, 200은 진짜 자기 열심히 하면 그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알바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200씩 한 달에 쓰는 애들이 없잖아요. 집에 다니면서 집에서 다 밥 먹여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독립을 해서 세를 내면서 뭐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옛날하고는 시대가 많이 틀려졌어요. 최저임금 자체가 많이 틀려졌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많이 주죠. 휴먼시아 대출도 많이 해주죠. 거의 휴먼시아 대출은 1점 몇 프로에 다 해주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뭐 1, 2천만 있어도 1억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거 문제 아니거든요. 80% 대출이잖아요. 거기서 뭐 2%대, 2% 정도 해도 뭐 8천만 원 빌린다 하면은 한 15만 원이면 월세 내면 돼요. 그럼 2천에 15 하면 1억짜리 전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세 살기는 너무 편한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편하게 집으로 막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일할 거 하면서 내 즐길 거 즐기면서 무리하지 않고 편하게 요즘은 전 세계 다니면서 유튜브 찍어갖고 다 밥벌이 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요. 업종이 너무 많아진 거죠. 또 우리도 50대지만은 다시 50년을 설계한다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유튜브도 지금 나이 드신 분이 훨씬 많이 본다 하거든요. 왜냐면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가 훨씬 편해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게. 네이버에서 검색해갖고 그거를 따라 들어가서 모든 거를 글자를 읽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체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지금은 우리보다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전에는 X세대에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에 있었고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은퇴를 하면서 준비하는 60대들이고요. 그리고 X세대는 이제 50대? 그렇죠? 40대, 50대. 이제 그 세대가 X세대였으면 지금은 밀레니엄 세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은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도 20대, 30대가 많아요. 소비자가 왕이고요. 우리가 놀러가도 지금 애들이 맛집 다 찾아요. 예, 찾아가지고 그것도 블로그용으로 돈을 주는데 말고요. 진짜 찾아가는 동네 맛집 다 찾아가요. 그럼 어른들은 야 너보가 찾아봐 맛있는 데 있는가 찾으면 금방 찾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가서 물건이 맞고 이러면 그냥 딴 데 가니 차비 들여서 가니 그냥 여기서 맞아 하면 그냥 사고 마트 가서 눈에 보이면 삼고 그런 게 편한데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그냥 인터넷에서 비교하고 모든 거 비교해서 최저 가격 찾아서 가요. 그리고 외국 가면은 전부 인터넷으로 나 유튜브로 맛집 찾아서 구글로 해서 맛집 찾아서 가고요. 우버 해가지고 택시 부르고요. 에어비앤비 해서 방구하고. 근데 우리는 가면은 패키지에서 가잖아요. 네. 패키지가 편하고 왜냐면 그 하나하나를 찾으면서 다니는 게 피곤하거든요. 네, 피곤한데 그렇게 패키지를 가면 놓치고 가는 여행지라든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애들 같이 가 하면 진짜 부모랑 애들이랑 같이 가는 경우는 한두 번 있지만요. 무슨 기념일 때 아니면 그 애들 같이 가면 진짜 좋죠. 좋은데 그런 때는 한두 번이고요. 대부분 보면 친구들하고 가느나 우리도 사실은 애들 가면 너무 좋지만은
또 친구들하고 애들이 가가지고 견문 높이고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즐기는 애들은 20대, 30대가 훨씬 많이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일 열심히 해가지고요. 네. 최소금액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또 벌어서 그 여행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60년대, 70년대 인분들은 사실은 저도 우버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동남아 가서나 자유여행 많이 하는데요. 그냥 거기서 제 호텔에서 일부러 잡아주는 택시 탔고요. 왜냐하면 그 검색하고 하는 게 적응이 안 돼 있어 갖고요. 에어비앤비도 여행사에서 에어비앤비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그런 통해서 가보면서 이런 게 쓰는 게 호텔보다 훨씬 저렴하고 자유여행 느낌도 나고 좋구나 해지는데 에어비앤비를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당연히 조금 지나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우버를 쓰거나 에어비앤비를 시도를 해보겠죠. 그렇게 하지만 아직 우리 나이 또에 막 이렇게 막 조회하면서 이리 가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보셔야 되고요. 못 해보시더라도 유튜브에 계속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애들한테도 배우고 우리끼리도 서로 나눠서 배워서 이거는 이제 갈수록 더 빨라지고 더 새로운 세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아직 BTS 쪽을 안 가고 요번에 미스터 트롯을 잘 보고 있지만요. 미스터 트롯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미스터 트롯 지금 유튜버 다 하는 거 채널 다 하는 거 아시죠? 바로 나와서 장민호가 채널 성공했다고 그 신발 사주는 그거 있잖아요. 공략을 했다가 엄청 지금 조회수 뜨거운 거 보셨죠? 다 유튜브 하거든요. 미스터 트롯도 진짜 고생해서 지금 뜬 떴고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고생을 해서 이찬원 같은 경우는 고생하진 않았지만 이 비주류에 있던 애들이 다 이렇게 갑자기 떠버리고 너무 재밌어진 거잖아요. 그런 게 사람들한테 너무 신선한 거고 BTS는 원래 팬덤으로 진짜 음원 시장 하나 그전엔 CD라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오프라인 시장에서 공략을 해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원더걸스가 그랬잖아요. 힘들게 공연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진짜 힘들게 했는데 성공을 못하고 돌아와서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가 이제 거의 해체를 했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진짜 죽을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BTS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고 유튜브로 모든 거를 일상을 찍고 하면서 팬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거를 유튜브로 다 만들어서 진짜 친구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모든 잘한 그런 사람을 팬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래를 틀어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 1위를 탈환을 한 거예요.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탈환을 했는데 그게 진짜 미국에서는 진짜 센세이션 한 거예요. 갑자기 내용이 바뀐 거죠. 싸이도 유튜브로 강남 스타일로 완전히 떴잖아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었고 그 하나로 미국에 진출해서 모든 거를 다 했다는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유튜브로 모든 걸 일으킨 거거든요. 지금 보면 게임 월드컵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이 젊은 세대를 이해해줘야 된다는 게 저도 지금 애가 하루 종일 폰을 보고 있고 중간에 과외라든지 공부는 하죠. 하지만 그 외 시간에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한 마음은 그래 요즘은 암기할 필요가 없고 하니까 네 재능을 익혀서 뭐든 이제 달려나가게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배우고 요즘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봐봐 하고, 그래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도 생각해 놓고는 조금 지나면 한 30분 지났는데 1시간 지났는데 폰을 보고 있고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네 숙제 했니? 뭐 공부는 했니? 계속 보고 있어갖고 그 어깨 아프고 어떻게 해? 책이라도 봐야 되지 않아?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걱정이 되니까. 공부를 그래도 기본 공부를 해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네 취미생활을 또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이 딱 그 갈림길인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시킬까? 아니면 다른 거를 하게끔 할까? 놔둘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근데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 근데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는 당연히 공부를 하면 되죠. 그게 너무 재밌어서 취미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공부가 말고 다른 취미 있는 애들은 그거를 살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제까지 갖고 온 그 생각이라는 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게임도 지금 그 평창 올림픽 하잖아요. 평창 올림픽이 천만 봐가지고 요번에 사람들이 올림픽 그 개폐막식을 잘 안 봐갖고 수입이 안 나왔다고 막 그때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게임 월드컵 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죠. 거기서 했는데 8천만 봤대요. 그 정도로 게임이 완전히 그냥 오락문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인식하고 못하고 있지만 젊은 애들 20대 30대는 그렇게 다 바뀐 거죠. 그리고 지금 디지털폰으로요 그냥 기성세대들이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로 검색 다 해요. 굳이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검색 다 하면 되고 우리가 무슨 내용이 찍어도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는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검색하고 유튜브 보기만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그 판단을 하는 중이고요. 근데 한 70대 80대 이제 어른분들 중에도 유튜브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인터넷을 잘 안 써본 분들은 그냥 전화만 걸고 받고만 하시죠. 어른분들은. 근데 밀레니엄 세대는 어떠냐면 그 핸드폰을 보고 하면서요 직업을 만들어요.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저도 지금 막 유튜브 내용 개발하고 무슨 앱을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애들 보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우리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얘들은 컴퓨터 핸드폰이랑 너무 잘 만들고요. 요즘은 5살, 3살만 와도 핸드폰으로 다 줌하고 다 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서 안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시고 이제 뭔가를 해볼까 애들이 커서 이제 대학도 가고 하면은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책을 읽으실 필요 없어요. 유튜브 가셔서 호모 사피엔스 그 최재봉 교수님 쳐가지고요. 그 내용도 많이 보시고요. 다니TV 가면은 뭐 좋은 말씀 하면서 유튜브 새로 하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존리의 주식 구하기 그런 거 가시면은 뭐 가치 투자하는 거. 근데 이거는 그 전부터 항상 듣고 하는데요. 실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서 좀 요즘은 공부하면서 바뀐 세대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낸 디지털 세계 그 세계를 나도 다시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그 50대 준비하는 50년을 준비하는 그죠? 이제 남은 시간이 50년
정도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 나이 들면요, 뭐 11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라도 우선은 100세라 해서 잡고요. 예, 50년 동안 진짜 많이 남았죠. 그동안 뭐를 할지는 이제는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시라고 저도 이제 시작을 하지만 시작하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 시작으로 하면서 마음이 바빠지는 거지만 마음이 바쁘다 해서 새로 뭐 빨리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시작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50대, 50년을 다시 설계하는 우리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